전세 사기도 그렇고 사기가 아니어도 역전세 문제도 그렇고 이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말이 많잖아요. 네. 뭐 그동안 말하자면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좀 사다리로 좀 작용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계속 가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금융공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제안을 좀 했더라고요. 전세를 그냥 딱 없애버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침해지만 사실 전세는 개인들 간의 사적 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서 네. 사적 대출을 이제 말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구조는 이제 좀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보증액 자체를 좀 줄여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전세 규모가 좀 줄어들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전세를 은행이 대출해주는 대출 기관은 은행이지만은 네. 은행 입장에서는 이 전세 대출이 디폴트가 나더라도 보증 기관을 통해서 보험료를 받듯이 받아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은행은 편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관리 기제가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막 빌려줘도 된다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우리나라 대출 중에서 좀 가장 루즈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장 네. 좀 너무너무 내기 쉽게. 이게 사실 최근에 전세 문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2019년, 20년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네. 2019년에는 보시면은 자가주택을 사고 싶은데 서울 및 수도권이 투기과열 지역이나 조정 지역이 되니까 대출 한도가 투기과열 지역 40%, 네. 조정 지역은 50%인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전세가율은 60%가 넘어가고 한 65% 정도 되니까 자기 돈 60%가 있어야 되냐, 자기 돈 30%가 있어야 되냐 해서 후자가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자기 자본을 전세 한 4억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돈. 현재도 전세 1,000조가 있는데 200조는 대출인데 800조는 자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자기 자본을 넣어놨는데 본인이 이걸 대출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세 대출은 80%까지 나오니까 5억 원 한도로. 그러니까 대출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임대인이랑 얘기해서 우리 4억 전세인데요. 5억으로 올려버립시다. 그러면 80% 대출이 나오니까 네. 80% 대출인 4억 대출을 받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5억으로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2019년, 20년 이 양년 동안 전세 대출이 진짜 폭증을 했는데 1년에 30몇 조씩 증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 임차료를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교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전세 시세가 월세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환율로 파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전세 6억으로 하자. 그리고 제가 요즘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들 보다 보면은 전세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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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초고가 아파트죠. 네. 그럼 25억에 전세 13억 쫙 가고 있는데 전세 23억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매도자가 부모고 네. 전세에 낀 매도자가 부모인데 부모가 23억 전세 사주는 거, 네. 살아주는 거고 기사도 많이 좀 나왔죠. 네. 이런 식의. 자녀는 2억 갭으로 사고 네. 사실상 거의 준중이하죠. 그렇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는 이 전세에 대해서 그 규제와 제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깜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되게 이런 공식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게 많거든요. 그 희한한 짓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게 그 시장을 왜곡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보증기관이 은행에게 보증을 하지 않고 보증료도 받지 않고 은행이 너가 알아서 전세 대출해라. 네.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는 그럼 리스크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담대 심사하듯이 네. 좀 깐깐하게 심사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전세 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대출 관행 부분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네. 은행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공감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더 그 정도로 잡아지냐.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료가 폭등했던 게 사실이니까 전세 대출까지 뭐 줄여라 막 이런 더 좀 강력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라는 게 처음 그렇게 좀 루즈하게 좀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로 막 전세가가 막 오르면서 이게 뭔가 주거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들어온 건 알겠는데 네. 정말 이제는 그냥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더 큰 점이 많아 보여요. 전세 네, 대출은.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시감이 있는 게 네.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네. 그때 그 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네. 임대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그 좀 권장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그게 권장하다 보니까 소형 주택의 갭 투자가 너무 들어가서 소형 주택 가격이 대형평 가격이랑 붙어버리니까 네.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러니까 주임사 제도가 시장을 좀 교란한다고 해서 주임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게
2018 9.13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진 밀어줬잖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정책이 바뀌냐 뭐 네. 소위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의 그 네. 패러디 버전인데 네. 그런 것처럼 전세도 그 전까지는 서민 주거의 연장선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그렇죠. 이 전세가 오히려 주택 매매 가격을 좀 풍선처럼 높이는데 도구로 활용됐고 네. 그리고 이 전세 대출의 느슨함을 활용한 여러 악성 규제들 그 활용 방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좀 전환된 계기가 이번에 나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세에 대해서도 종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달라진 그 가치 사고관에 맞게 맞아요. 제도들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